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등불형이 들어간 한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불형 많이 있을 것 같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리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598쪽부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뒷부분에까지 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 601쪽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임명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은 끝까지 그냥 저랑 함께 하시면 얘네가 이런 발음하는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 발음하는 걸 좀 앞에다 넣었어요. 반딧불형 당연히 나오죠. 옥돌형, 형 발음도 있습니다. 말글형, 줄형, 형과 영 발음을 좀 할 건데요. 또 실기철형, 영화형, 경영할형, 무덤형 이런 자도 있고요. 가파를형, 물 돌아나갈형, 꾀꼬리, 앵, 스고로, 로 이렇게 앵과 로 발음까지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등불 형자를 보시는데, 원래 불화 없이 위에 것만 한자로 쓰고 있지만 불화를 빼고 이 자리에 다른 자들을 넣고 있는 건데요. 불이 켜져 있는 횃불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3개나 있습니다. 불 있고 덮어서 또 놓고, 그래서 작은 촛불을 형촉이라고 한다든지, 형형 그러면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등불 형자입니다. 등불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등불 형자에 벌레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불화 빼고 아래다 계속 무엇을 넣는 거죠? 불빛이 나는 벌레가 반딧불, 개똥벌레 형자죠. 형광등이나 우리 형설지공이라고 해서 송강과 차인이라는 사람이 여름에는 반딧불에, 겨울에는 눈빛에 공부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생하면서 성공했다는 고사성어 있는 형설지공이 또 나오는 것처럼 반딧불 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딧불 축제는 무지에 많이 있는데요. 이 반딧불 보기가 쉽지 않죠. 자연이 훼손되면서 와서 불빛이 나는 엉덩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모양입니다. 반딧불 형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경인데요. 불빛이 나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옥이에요. 영도 되고 형도 되고 다 밝은데요. 저는 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단어 봤더니 영으로 많아요. 영경 그러면 맑은 거울, 영택 맑고 밝고 깨끗한 광택이 있는 것, 이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옥, 영 이렇게 해서 옥자 써서 영 발음했네요. 영이냐 형이냐만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을형, 아이고 물새 집어넣고 옥 형자 집어넣어서 형 발음으로 했습니다. 혼동되시죠? 임명자에 이렇게 다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옥빛처럼 깨끗하다 해서 정형, 이런 것들은 좀 사범자에 등장을 하는데 읽기 문제지 뭐 따르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줄형자도 옛날에 줄이 뭐냐, 쇠로 만든 가라, 쇠로 만든 가라가, 쇠로 뭔가를 만들면서 갈아가면서 광택을 낼 때 쓰는 연장인데요. 줄 아시죠? 광택 낼 때 막 베끼는 거 빼빠라고 하나? 금속을 갈아 반짝반짝 윤나게 하는 연장이고요. 그것은 이제 쇠 그 가루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쇠금은 더 집어넣은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니까 불화 2개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추라고 해서 추자는 저울 추자가 쇠망치 추자가 돼서 줄과 쇠망추 연장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뭔가를 만들 때 쓰는 도구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기천형, 아이고 물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겠죠. 그래서 형택이라고 했으면 수량이 적은 물을, 실기천이니까 엄청 많이 흐르는 강물은 아니고 조금 흐르는 실기천이어서 형택,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이 봤던 한자들을 보세요. 근데 영화형 같은 경우는 아셔야죠. 나무목인데요. 나무 위에 불처럼 활활 타듯이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이 많이 폈다는 얘기는 열매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많이 열린 열매 따다가 팔면 부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뜻이래요. 꽃이 무성하다 영어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아주 부귀영화는 꽃이 폈다처럼, 만개했다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영자는 등불형의 나무목 써서 나무목
반짝반짝 빛나는 불화처럼 꽃이 많이 펴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영광, 번영, 영화를 없대 반대로 욕먹는 거고요. 영고성세, 인생이라는 게 영화롭고 마르고 쫄딱 망했습니다. 성하고 쇠하고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영고성세가 인간의 모든 인생의 번영과 쇠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영고성세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영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경영할 영인데요. 이 아래를 한글 몸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원래 뜻은 직궁자의 변형이래요. 직궁이 이 빛날 형자, 등불 형자하고 만나다 보니까 꼭지가 없어져서 이렇게 써서 궁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궁궐을 뜻하는데 한글 몸같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몸으로 경영을 하다, 밤낮 없이 경영하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죠? 진짜는 직궁이고요. 경영하다, 영업하다, 운영하다, 영리, 자영, 진영 많이 쓰는 한자고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사장님들 일하십니다. 몸이 부서져라 나라를 위해서 제발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도 헤쳐나가기 힘든 이 시절에 궁궐이 요즘 우리 정치하는 곳이니까 많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열심히 그러면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할 텐데요. 경영할 영자입니다. 무덤영자 흙토 써시고 위에다가 불화 2개 써서 삥 둘러 지경을 막고 화토불을 피우고 큰 무덤 옆에 이렇게 불빛을 하면서 무덤에 쳤던 옛날에는 그 심요살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3년 동안 지켜야 되니까 무덤에서 불빛 피울 일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무덤영. 선영이라고 할 때 조상 무덤을 선산이라고 많이 하는데 선영이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네. 가파르령 산이 가파르다. 아이고 훈음이 좀 짧게 됐습니다. 산이 가파르다 해서 많은 산이 둘러싸여 험하게 가파른 것을 쓰고요. 쟁영이라고 해서 산이 높고 가파른 모습을 뜻하는 건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 돌아나갈 영자 자체도 얘도 보세요. 물새에다가 그냥 영화영이 크다라는 뜻이니까 세차게 물이 돌아나가서 정말 물이 삥 돌아나가는 모습을 쓰기도 한대요. 지금 이 빛날 형자 들어갈 때 등불 형자 들어갈 때는 형인지 영인지만 구분하시고 추가되는 부스들만 집어넣으시면 되고 읽기 문제로 나오지 훈음을 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급수시험 혹시 준비하신다면. 자, 이제 꾀꼬리 앵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 줄을 집어넣어서 꾀꼬리인데요. 새 날개와 부리가 화려한 예쁜 꾀꼬리인데 이 꾀꼬리 앵자의 단어에서 앵삼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해요. 앵삼 그러면 조선시대 때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생원 진사에 합격했을 때 입던 연도색 예복이에요. 그래서 앵삼하면 이렇게 생겨서 제가 좀 찾아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어린 나이에 합격했을 때 앵삼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수고로울 노자인데 등불 형자의 힘력이 아까 불 켜고 궁궐에서 일해서 경영할 영이 있듯이 이제 여기다 밤새 힘껏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근로, 필요하다, 노사관계, 노고가 있다, 위로하다 해서 로 발음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해석은 똑같이 되는데 아래 힘력을 써서 발음이 완전히 바뀌는 한자니까 맨 뒤로 좀 뺐어요. 형 아니면 영이었는데 앵자와 로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기존의 책에는 이 자들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개정판 하면 집어넣을게요. 펼부가 들어간 한자 정리해볼까 합니다. 펼부 정말 많지요. 생각나는 게 막 있지요. 함께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경의서당 책 있으신 분들은 264쪽에 정리를 했어요. 264에서 260줄까지 한 3, 4페이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셔도 좋고 없으신 분들은 저랑 이렇게 재밌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할게요. 펼부가 들어가면 부발음을 많이 하는데 먼저 부발음하는 거 배울게요. 스승부, 펼부, 넓을부, 장부부 이런 한자 있고요. 부이부, 넓을 박자로 바뀝니다. 얇을 박, 묶을 박 이렇게 바뀌고요. 칠박, 포박, 종박 이렇게 박자와 부발음을 할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펼부라는 한자는 클보라는 한자와 마디촌 손을 뜻하는 한자가 싶어서 밭에 식물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그것을 손수다게 막 펼쳐가면서 김매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뭔가 식물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손이 간다. 이렇게 좀 표시면 좋겠고요. 혼자 쓰지는 않고 다른 자와 오늘 배우시는 한자에 결합을 할 건데 오로지전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오로지전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펼부 들어간 한자들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앞에 사람인을 쓰면요. 사람 스승이 되는데요. 네, 제자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승님입니다. 스승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재능을 피게끔 도와줍니다. 혼자는 이룰 수 없죠. 스승이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제자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스승의 또 역할이고, 할 수 있다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준 게 스승인데, 저도 미약 하나만 저희가 공부했던 것,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훈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승, 제자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좋은 스승을 사부라고 하는데, 운동 쪽에서 많이 쓰죠. 사부님이라고. 펼부자 보시면 앞에다가 원래 이것만 써뒀는데 마디촌이 빠지고 이렇게 노을방자가 추가가 됩니다. 클보에다가 노을방을 집어넣어서 크게 펼쳐놓다, 크게 뭔가 펼쳐 보이다 할 때 펼부인데요. 우리가 부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부연 설명할 때 펼쳐 보일 때 쓰는 한자예요. 펼치다, 크게 노을방자 써서 크게 놓아놓다, 펼쳐놓다 이렇게 외우세요. 넓을 부 보실게요. 앞에 물수를 쓰고 뒤에 펼부를 쓰셔서 물이 넓게 퍼져 있다, 물이 넓게 펼져 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그런데 부나 본데 보대라고 해서 광대할 때 이렇게 쓴대요.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데 이 자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 때문에 보셔야 돼요. 대나무 죽자, 이 넓을 부자 해가지고 넓은 대나무를 주간에 기록을 삽니다. 좀 넓은 대나무 쪽에다가 글씨 대용으로 대나무 주간을 해서 종이 대용으로 씁니다. 그것을 묶어 놓으면 장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장부, 명부, 부기, 가계부 이럴 때 쓰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대나무에다가 펼쳐 놓다라는 펼부는 그래서 여기서 좀 넓을 부자가 필요하고 대나무에 쓴 장부 노트고요. 부의부를 보면 조개패에다가 펼부를 집어넣어서 초상집을 도우려고 보내는 돈 물품입니다. 지금은 거의 돈으로 내지만 옛날에는 물건을 사러 가려면 상당히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상을 치르려면 많은 손님이 와서 필요한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물건으로, 땔감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겁니다. 십시일반. 그래서 그게 부의였는데 지금은 돈으로 줘도 얼마든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부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봉투에 많이 써보셨죠? 부조금 할 때 많이 썼습니다. 재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람이 그 상례를 치를 때 마음도 힘든데 예를 다해서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보통 상례를 치르고 날 때는 뭔 정신없이 하다가 정말 슬픔은 상례를 다 치르고 나서 슬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의, 그때도 이렇게 재물적으로 돈으로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넓을 박자 보시면 열심히 많이 넓게 많이 펼쳐 보여서 알려주던데 박사님 할 때 씁니다. 박학, 박애, 박물관, 해박, 넓다만 쓰는데 보통 자녀가 박사면 어디 나가서 부르면 이름 안 부르고 이 김 박사 이렇게 어머니들이 부르시지 않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이 박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 많이 아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죠. 요즘은 박사님이 너무 많더라고요. 웬만한 분들 좀 공부하셨다 싶으면 다 박사님이셔가지고 옛날하고 좀 희귀하진 않게 돼서 희소성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죠. 넓게 아는 박학다시 갈 때 박자입니다. 열십은 많다 뜻이다. 얇을빵. 아까 장부부에는 재나무가 있었다면 얇을빵에는 풀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초에다가 넓을 뿔을 집어넣어서 풀잎이 얇아 풀이 물에 떠 있는 것을 얇게 이렇게 떠 있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박복하다, 각박하다, 천박하다, 미인, 박명이다 해서 풀이 얇게 떠 있는
부평초처럼 살짝 떠 있는 우리 개구리밥이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살짝 떠 있는 걸 뜻하는데요. 두껍다의 반대말입니다. 얇다인데 복이 그렇게 얇아요. 미인 방명이라 해서 생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미인이 아주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많이 쓰는데 미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들은 남자들이 좀 힘들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인 방명할 때 얇을 박자 많이 쓰고요. 요게 좀 쓰지 않았지만 박리다배라는 한자 있죠. 박리다배. 내가 이득금은 조금 남기고 많이 판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쿠팡이라는 업체의 거 물건 이 플랫폼 그게 좀 박리담회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애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박 엷을 박자 경제 용어에도 쓰고 있습니다. 묶을 박자는 실사를 집어넣어서 묶다라고 하는데요. 가는 실, 멱자에 별부를 써서 줄로 묶다. 결박하다, 속박하다, 포박하다, 자승, 자박하다 이럴 때 쓰는데요. 실로 묶어요. 많이 묶는다고 뒤에 뭐 발음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를 묶는 형태, 모순적인 행동이죠. 많이 쓰는 단어고요. 묶다, 실사가 아주 쉽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칠박 손을 이렇게 치는 걸 뭐라 그래요? 박수할 때처럼 여기에 박동, 박살, 맥박, 특히 맥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포박. 고기 육자가 앞에 오면 고기를 썰어서 펼쳐 말리는 육포 같은 포인데요. 견박이라고 해서 어깨 박자와 세트하면 우리 어깨 쪽을 신체를 뜻하기도 한다는 한자입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고기를 양념해서 말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포박, 포수 막 이런 게 많아요. 자, 종박자 마지막이고요. 쇠금에다가 펼풀 써서 쇠를 쳐서 만든 거고요. 박종이라 종 또 쇠북종자 써서 이 종박자는 조금 얇을 박자, 작은 종 우리가 보통 종자는 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펼부가 들어가면 부나 박 발음하는 거 지금 배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